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지요. 자, 이러합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들,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선수들 가운데 누가 차기 대권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좌측편을 한번 봐주세요. 한동훈 넘버원 1등 26% 나왔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괄호에 있죠. 7%포인트가 한 달 만에 한동훈 장관은 뛰었다. 그리고 보수층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돌려보니까 오른쪽 한동훈 역시 넘버원 47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얼마가 올랐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10%포인트가 올랐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들과 격차가 꽤 넓게 벌어져 있는 상황. 또 하나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서요.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보신 김에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한테 물은 거예요. 대구 시민들한테만 물었어요. 자, 이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들, 선수들이 있는데 어느 인물한테 가장 호감이 가십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한동훈 38, 뭐 역시 넘버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대구를 이끌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1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8대 13이니까 거의 홍준표 시장 대비 한동훈 장관이 3배 가까이 지지율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지금의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어떻게 박성민 최고는 읽고 싶으십니까? 뭐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만큼 다른 주목도 있는 인사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소위 말해서 별의 순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법무부 장관직을 버리고 나와서 총선 후보자가 됐을 때, 출마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서 뭔가 캐릭터를 구축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총선에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또 다를 거예요. 국무위원을 하는 것과 정치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또 당에 연착륙하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은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했던 그 국정 운영보다도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앞으로의 지지율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군요. 지난달 17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찾은 곳은 어디였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바가 있었지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왜 열차 시간도 3시간 늦춰가면서 즉석 팬 사인회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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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차 시간.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변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이 여론조사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러한 선수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인데 전체 응답자들도 좌측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를 1등으로 꼽았습니까? 한동훈.
보수층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돌려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 한동훈. 그래픽 돌려보죠. 이건 조금 더 이제 현미경식으로 들어간 거죠. 보수의 심장, 대구 시민들한테만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죠. 이종근 평론가님, 이러한 수치들이 이 한동훈 장관이 1등 자리를 더 치고 나갈까요? 2등과의 격차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안은 더 치고 나갈 겁니다. 치고 나갈 거다. 왜냐하면 한 달 전과 적합도와 호감도는 다른데요. 적합도 조사만 놓고 봤을 때 한 달 전보다도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확실하게 격차를 오차 범위 바깥으로 더 벌렸죠.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전에 적합도 조사, 적합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치인 또는 대권 주자로서 나가도 되느냐, 적합하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호감도는 다릅니다. 뭐 대권 주자가 아니고 이 정치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느냐 이거죠. 그런데 적합도에서 한 달 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네. 가능성이 훨씬 더 뚜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나갈 것 같다, 뭐 당에서 나갈 것 같다.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나갈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속에서 그럼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앞으로 더 이제 오를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이제부터 여의도 문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초동 문법이 아니라 여의도 문법? 그렇죠. 서초동 여의도 문법을 마치 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의 문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워딩이 필요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비전을 줘야 되고 또 자기와 세력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행보를 기대하면서 한동안 아까 스포트라이트 말씀하셨죠? 예. 조명이 비춰지니까 그만큼 조명이 비춰지는 만큼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할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성민 최고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건 이제부터는 후나 when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at이 중요합니다. What? 누구? 인물 나왔어요. 언제? 그것도 정해졌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뭘 내놓을 건가? 뭘 내놓을 거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 실질적으로 여의도 문법으로 비전을 얘기하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이 계속 빛날 거냐 안 빛날 거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론조사에서의 또 포인트는 또 하나 있죠.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내년 4월 총선은 이건 뭐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고 이제 대권 주자와 관련된 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총선을 건너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올라선 것 아니냐 이런 여의도 정치권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